경제부총리,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국가를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상조하고는커녕 상조 하락이 급속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하반기 성장률이 1.8%라고 했죠. 달성 가능합니까? 지금 1.4%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물가도 작겠다고 후원했는데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전망 하신 게 맞는 게 없습니까? 부끄러운지 아십시오. 저는 대충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못 넘고 있고 집권 1년 5개월인데 마치 15년이나 지난 것 같다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분노하고 힘들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튼튼했던 우리 경제가 윤 정권 1년 반도 안 돼서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거 알기나 하세요? 국민들을 생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런데 공산 전체주의나 떠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도탄이 현실화되는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게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영국의 트러스 내각 붕괴 교훈 못 얻었어요? 초부자 감세에 몰두한 결과가 도대체 뭡니까? IMF 국가 부도 위기에 버금가는 대규모 세습 펑크 아닙니까? 게다가 잘못된 세계관에 기인한 미일 편향 외교가 미국 종속 외교로 치달아서 경제까지 파탄시키고 있는 겁니다. 민간 투자와 소비는 날로 줄어들고 있고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과의 수출은 12개월 이상 감소하며 장기 무역 적자를 기록하더니 지금 흑자나고 있다고요? 원인이 뭐예요? 대폭적인 수익 감소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황형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생산과 산업 기반까지 무너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경제는 삼중의 악순환 고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미국의 양적 완화와 금리 인상, 국채 폭락과 재정 악화라는 대악순환하고 대내적으로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빚과 PF 대출을 가계부채로 전가시키는 금융 악순환, 그리고 정부가 부자 감세와 대기업 부도를 막는데 급급하느라고 재정 악순환, 이 삼중 악순환 고리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계속 하락하고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규모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고치를 갱신하는데 정부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하루살이처럼 돌려막고 연명하기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외환, 채권,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발작을 일으키고 있어요.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 유가는 100달러에 거의 육박하고 있고 환율은 오늘 11시 1360원 정도입니다. 지금도 수출과 물가가 비상해 최강 경기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2.9%에서 5차례나 낮춰서 1.4%라고 했지만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는 거 모르세요? 모르시면 당장 그만두세요. 선거 나갈 생각만 하지 말고. 본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조만간 국가부도 선언을 해야 할 수준의 심각한 국가 경제 파탄 지경으로 봅니다. 부총리는 어떤 책임을 느끼고 어떤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사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타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부총리, 국민들은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게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어떻게 국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창극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국위구선의 외교정책으로 환원해야 됩니다. 부자 감세의 즉각적인 철회와 특권층에 대한 정당한 증세,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혁신, 현 국가체제의 대전환이 없이는 이런 경제의 삼중 악순환 고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동의하지 않죠? 동의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본 의원이 작년 국감에서 미중유의 경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으니 제대로 대비하라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부도 사태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려라. 이 말씀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연초부터 예상된 세스펑크 발표를 미뤘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은행에서 113조 빌려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이자로만 1,500억 지급했습니다. 이제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외국한 평형기금까지 털어쓰겠다고 계획하고 있죠. 건전 재정 운운하더니 재정 집행을 미루고 축소하는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정부 예산에서 늘어난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97조입니다. 2022년 결산 결과입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겁니다. 공공기관 부채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88조 늘었습니다. 국책은행 부채 얼마 늘었는지 아세요? 84조 늘었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운영한 겁니다. 국가 채무가 현재 1068조고 공공기관 부채는 670조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부채가 829조입니다. 이것만 해도 2,567조나 됩니다. 여기다 기업 대출도 1,844조, 1년 만에 130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경제 파탄, 재정 파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그런데 가계부채, 지옥에서 국민들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요. 6월까지 가계대출이 1,749조고 자영업자 대출이 1,044조입니다. 국민 절반이 2,300만 명이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는 국민들이 295만 명입니다. 소득 전체를 빚 갚는 데 쓰는 국민이 171만 명입니다. 가중 채무자가 448만 명.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우리 양 의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 말씀은 시작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를 상대로 저는 뭐 질타 좋습니다. 그리고 추궁도 좋고 또 지적 제안해 주시는 거 다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표현은 좀 적정 수위로 좀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초반부터 저보고 경제를 말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뭐 파탄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어떤 표현도 쓰십시오. 양의님 어떤 표현 쓰셔도 좋은데 우리가 이런 예. 표현 말고는 없느냐 한번 저도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지적을 좀 하고 문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